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하루가 엄중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코로나19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쯤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441명. 대구 신천지 사태로 인한 대유행 이후에 처음으로 400명을 넘은 거잖아요.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등으로 인한 수도권 확진자가 많고 광주, 강원, 충남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걱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 바로 3단계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곧바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무려 441명.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좀 겁이 나요. 네. 이 신규 확진자 수 441명의 의미,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시작된 게 이제는 수도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 단위로 집단 발병 사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전국 단위의 그런 발병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뭐 처음에 증폭되기야 무슨 사랑제일교회라든지 광화문 집회지만 현재 발생하는 게 대부분 생활과 밀접한 관련돼 있는 데서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직장이나 뭐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걸 봐서는 지역사회 내 그런 그 감염의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해주셔야 이제는 좀 잡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 나기 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대유행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그 예전에 이야기한 그 가을 대유행과는 별개의 상황인가요? 예, 근데 일단 이제 가을 대유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걱정했던 이유는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랑 겹치면서 그런 피해가 늘어나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외국 우리나라 외에 이제 2월에서 4월 사이에 1차 유행을 했었던 국가들이 7월 넘어서 대부분 다 2차 유행을 다 겪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조금 뒤늦게 시작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어떻든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어느 국가든 2차 유행도 맞을 수 있고 3차 유행도 맞을 수 있다. 이런 게 요새 최근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까지 겹치면 더 한층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많이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이 이제 그 상황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이미 2차 유행이 와버려서 그게 더 더뎌질까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미 겨울을 지낸 남반구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전년도보다는 4분의 1 수준 정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요새 지금 국가 간의 교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이제 낮아져서 아주 극심한 피해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건 이제 남반구 얘기니까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좀 인플루엔자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좀 기대하면서요. 사실 신천지 사태 소습 이후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방역 잘하고 있다. 다른 나라보단 잘한다. 그러니까 뭐 K 방역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글쎄요. 지금 이 숫자 보니까 이거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 뭐 아직은 괜찮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역 실패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 방역 실패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의 앞으로 1, 2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2차 유행도 잘 막았다. 대부분의 모든 국가가 2차 유행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럽도 지금 다 2차 유행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2차 유행을 얼마나 짧게 그리고 잘 막느냐가 우리나라가 정말 방역을 잘하는 국가냐 아니냐를 또 판가름하는 그런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 정말 와닿는데요. 사실 지금 백신 개발 기약이 없고 또 개발돼도 효과가 의문이라는 얘기도 나와서요. 걱정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금 확산을 막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다른 요소를 한번 다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네네. 그렇다면 이제 그 교수님께서 감염내과 교수로서 볼 때 지금 바로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부분은 사실 선제적이어야 되거든요. 이미 지역사회 내 만연해 버리기 시작하면 아주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는 네. 그 발병의 양상들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병 상태가 나빠질 때 조기에 이제 선포를 하고 조기에 그 증가되는 속도를 낮추는 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극대화되려면 거의 전 국민 한 90% 정도 이상의 동참을 해야 되고 같이 한꺼번에 잘해 주셔야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선제적으로 오히려 지난주부터 계속 3단계 격상 얘기를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3단계 자체가 뭐 락다운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 활동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스탑되는 그런 이제 정지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구 경북 사례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움직였을 때 오히려 빨리 그 유행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3단계를 빨리 올리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청취자 정영민 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만약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간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일단 이제 이런 보통 방역을 격상시켜서 효과를 보는 데까지 시기가 보통 짧게는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목표는 지금의 발병 양상이 그러니까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 의료 체계에도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적어도 지금의 발병 양상을 이제 확 꺾어야 되죠.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10단위 순으로 뭐 80명, 90명 단위까지 떨어뜨리면 바로 이제 2단계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짧게는 한 열에서 2주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어제 보건복지부 대변인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3단계 격상 되는 겁니까? 질문을 했더니 이번 주말 상황까지 이제 지켜보겠다 이런 답을 했어요. 근데 정부는 뭐 경제도 경제지만 이제 3단계에서 예상되는 뭐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 또는 뭐 과연 그런 3단계의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3단계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수준이 없고 그 다음 단계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일단은 좀 신중하게 보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 따르자면 이게 3단계로 가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지금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3단계 가는 거 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동참 수준이 대구 경북 때보다 아직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동참률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국민들이 어떤 좀 이완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완돼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수도권 자체가 대구 경북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너무 밀집되고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사람 다중 접촉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려서 이제 국민의 동참을 좀 더 강화하자는 측면들이 있고요. 더 문제는 그러니까 3단계를 시행을 했는데도 만약에 유행을 못 잡는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제 미국처럼 그냥 뭐 환자 많이 발생해도 그냥 그러고 살자. 가던가. 아니면 완전히 락다운처럼 유럽처럼 아예 전 국민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이런 상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해서 빨리 유행을 낮추는 게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게 3단계로도 진정이 안 되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거를 걸어 잠그고 문을 닫는 상황까지도 우려되는 그런 우려된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정부는 현재까지는 2단계를 좀 더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교수님은 3단계로 당장 가는 게 옳다는 말씀이시고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는 뭐 여러 가지 뭐 방역의 어떤 그 효과나 효율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를 비롯해서 그 외에 국가 경영 관련된 요소를 두루두루 고려해서 내린 결정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교수로서 순수하게 어떤 방역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수님도 뭐 이제 경제 위축 가능성이나 국민 피로감이나 이런 뭐 등등등을 다 두루
감안했는데 그래도 지금 3단계 가는 게 옳다는 건지 이게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니까 저도 궁금해요. 일단 뭐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요. 3단계가 시행됐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소상공인들하고 그다음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바로 일자리를 잃는 상황 때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은 상당히 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단계를 올리되 빨리 유행을 종식시켜서 지금의 오히려 2단계지만 지금의 상황이 뭐 한 달 이상 가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유행 상황을 갖춰서 이제 2단계, 1단계로 빨리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서 빨리 끝나면 오히려 경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대구 경북 사례도 빨리 끝나면서 오히려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이제 고려한 측면이고 또한 3단계를 시행했을 때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같이 따라가야 이제 그 수능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정부가 반드시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루두루 다 고려해도 3단계 지금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어제 또 이제 신문 기사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제 아파트 감염입니다. 이제 959 아파트 감염 상황. 이거 아파트 같은 라인 8명이나 감염됐는데 이거 환기구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잖아요. 일단은 환기구 통한 뭐 여부는 지금 확인이 최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종의 가능성이지만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이는 게 이게 발생돼 있는 사람들이 저층부, 고층부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기통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몇 층을 이상을 바이러스가 날아가면서 감염시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공동 사용 공간을 통해서 접촉하셨거나 아니면 손이나 이런 거를 간접 접촉에 의한 전파 상황들을 더 고려를 해야 돼서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가 정밀 역학 조사를 해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방역 당국도 환기구 통한 전파 가능성은 뭐 매우 낮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벌써 또 한참 동안 지금 논란 중인데요. 참 걱정스럽고 점점 더 확진자가 느니까 불안하고요. 또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하루 확진자가 몇 명 정도로 줄어들면 그래도 조금은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발병 수준에 이제 일주일 이내에 반토막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2단계 뭐 3단계로 올리냐 마냐의 논쟁 시기는 이미 지났고요. 어떻든 국민들이 어떻게 잘 동참하게끔 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상황이어서 국민들께 잘 동참해서 일주일 이내에 반토막 내야 되고 2주 내에 100명 단위 밑으로까지 빨리 낮추어야 앞으로 상황들이 이제 안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선제적으로 강화하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뭐 이게 논쟁, 뭐 정쟁의 수단으로 가는 건 저희는 바라질 않습니다. 오히려 못할 거라면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국민들이 동참 안 하면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줘서 국민들 스스로가 강하게 동참할 수 있게끔 동기 유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